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 살아보니까 연봉 1억 안되면 살 곳이 아닙니다. 삶의 질도 너무 안좋고 옆 동네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1시간 걸리는 거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복남이니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동 복남이님. 님 서울 토박이잖아요. 여기 혹시 서울 토박이 분들 계십니까? 서울 토박이.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나고 자라십니다. 아니면 원래 지방 출신인데 어릴 때 서울로 이사가서 지금까지 쭉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 있어요? 제 방송에?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토박이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일단 듣고 있다 생각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서울 토박이 분들은 그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부분은 좋은 시선 안 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아니, 나도 지금 서울의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서울 물가 비싸고 버티기 쉽지 않은데 얘들은 무슨 뒷배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아니, 나도 서울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관심 없다고? 아니,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 물가 얼마나 비싼지,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서울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알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 와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살지 못해요.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더 많아, 이게.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지방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잘된 케이스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지방 사람이 서울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서울 가야 일자리도 많고 이제 뭐 사업을 해도 크게 잘 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근데 잘 안 될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봐, 이게. 오히려 성공하는 것보다 망하기 쉬운 것이단 말이야, 이게. 망하면 더 세게 망해, 서울은. 예? 더 쉬게 망한다고, 이게. 똑같이 본다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무작정.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뭐 서울 올라오면 되겠지란 마인드로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떤 서울에서 어떤 목표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서울 땅에 올라오면 어떻게 살 것이라는 어떤 확실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에이, 저거는 토박이 마인드다. 저건 토박이 마인드야. 복남이 얘기하시는 건 토박이 마인드예요. 저분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저분 만약에 자취하잖아요. 저 동네에서 만약에 자취하면, 에이, 복남이니 그건 오바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있잖아, 부모님한테 지원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서울에서 어떤 터전 갖추고 돈 모으고 살려면 1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연봉은 7천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 복남이 그거 몰라. 토박이들이 저거 몰라. 뭐냐 하면 토박이들은 그래도 본가가 있잖아요. 집이 있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어떤 건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지방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방에서 이제 짐 싸두고 올라온 사람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이렇다는 지원을 많이 못 받아, 이게. 지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아봤자 보증금밖에 못 받아요. 보증금도 못 받는 사람 어디 가냐? 보통 이제 반지하나 이제 고시원 갑니다. 고시원. 그나마 지원 좀 받는 분들이 보증금 한 1,000만원 내고 이제 월세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돈 많이 버는 쪽은 또 물가가 비싸잖아요, 이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정말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서울에 중소기업이 엄청 많아요. 중소 사무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직원 수 얼마 안 되는 곳 엄청 많죠.
맨 처음에 서울 가보면 빌딩 보이잖아. 큰 빌딩 보이죠. 그러면 와, 저 회사 대기업이라 생각하는데 대기업 이제 건물도 있는데 그런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 건물 안에 층마다 이제 중소기업이 한 몇십 개씩 있어요. 몇십 개씩. 칸막이 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한 회사에서 다니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소속이 다 달라 이게. 예. 다 달라. 그 서울의 중소기업 같은데 이제 그 공고 나온 거 보면 한 200만 원 초반대예요. 월급 200만 원 초반대. 사실 지방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약간 더 많이 받는 정도? 네. 아무래도 사무직 일자리가 서울이 좀 많긴 해요.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월세 내고 생활비나 이것저것 내고 남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엄청 쉽지가 않죠. 누구한테는 생각이 없네요. 서울 분들 서울 공장 갔을 때 시금 더 주지 않나요? 서울에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본사에 채용을 안 합니다. 많카니. 보통 대기업 채용을 해도 본사 채용 거의 없어요. 본사는 거의 소수정이야, 소수정이. 네. 대부분 삼성이 뽑아도 삼성도 뽑을 때도 보면 수원, 용인, 화성이에요. 서울 채용은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소수 뽑습니다. 엄청 소수. 네. 아예 뭐 본사 채용을 안 하는 경우 들어있고, 이게. 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이 뭐 지방보다는 일자리 구하는 게 뭐 쉬울지 모르겠지만 단지 그런 거지. 그 일자리 구해서 먹고 살고 나에 정착하는 거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좋은 데 들어간 사람도 있어. 뭐 전문직이나 대기업 같은 데 일할 사람은 당연히 서울 가야 되죠. 어. 뭐 금융권에서 일할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체 지방 상견례 중에 얼마나 되겠냐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주변에도 원래 우리 고향 살다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근교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이름만 들면 알만한 어떤 좀 좋은 데서 막 연봉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일은 하는데 뭐 돈 얼마나 버는지 돈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서울이 사는 게 좋고 뭐 난 서울이 좋기 때문에 서울 떠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형편없이 사는 분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지하게 지방 사람들 중에 서울 올라가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고 싶으면 뭔가 확실하게 어떤 기업을 가서 어떻게 일할 건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면 뭐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서울 가면 뭐 다 된다 생각해. 안녕하세요. 사연은 메일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 많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미디어에 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보통 지방 사람들은 서울 볼 때 보통 미디어 의존도를 많이 하거든. 미디어 같은데 미디어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대부분 강남, 여의도, 예, 홍대 이렇게 뭔가 번화가 같은 데 있죠. 예, 서울 쪽에 잘 사는 데만 비춰준단 말이야. 서울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몰라요. 예, 전혀 몰라. 미디어에서는 안 보여지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보통 지방의 사람들이 짐 싸들고 서울 가면 보통 관악구나 구로구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그런 원룸이 많고 방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근데 서울에서 방세가 저렴하다 얘기는 그만큼 어떤 인프라나 그런 어떤 치안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남들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가더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주변 친구들 다 가니까 나도 간다. 저는 걱정돼요. 지금 올라온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제 갖추고 사신 분들 얼마나 됐지. 거기다가 저기 서울 가시는 분들은 다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다 1인 가구 아닙니까? 1인 가구.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뭐 살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부모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도와주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해서 인소라고 말뚝 박는 거 아닌 이상 어중이 떠중이를 상경하고 잘된 꼴은 못 봄. 그럼에도 서울이 좋고 일자리가 많다고 허세 부리면서 살지. 안타깝다. 이 일자리가 많긴 한데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많다고 말씀하기 힘들죠 이게. 예. 막상 이제 일하는 거 보면 제 방송에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서울의 사무직이 200에서 220 사이, 예,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좀 경력 참여 250. 얼마 전에 저한테 사연 보냈던 분, 인사팀에 하는 그분은 중소기업 200명, 중소기업 200 이상인데 좀 규모가 있는 곳인데 그분도 인사팀에 들였는데 연봉이 대리급인데 250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온다고 다 돈 많이 번다는 건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직장 서울에 많이 있지. 근데 그런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려면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겠죠. 좋은 대학교 나왔다거나 아니면 학점이 좋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없는 게 어떤 재능이 있다거나 그래야겠죠 여러분. 근데 내가 특별한 어떤 학력이나 어떤 그런 스펙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서울에 온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단지 이제 살면 이제 물가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뭐 주거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생활 물가 같은 것들. 예. 막상 또 이제 지하철 같은 거 많이 타면 이제 매번 사람들 시달리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아무튼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간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가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올라와서 제대로 정착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아 이게. 엄청 많아 이게. 돈도 못 모으고 나이는 차는데 계속 월세방 살고 많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보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근근히 사는 분들 많아 이게. 근근히. 자꾸 서울에 어떤 한 상황 붙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적당히 괜찮은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거기 다니는 게 좋아요 이게. 예, 다닐 수 있으면.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